안녕하세요. 의정부 보건소의 이보희 영양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백신이 나와서 조금은 안정이 되나 했는데 델타 변이 또한 한 번의 유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또한 코로나가 더욱 장기화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배달 음식 섭취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불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금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영양 관련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슬기로운 영양생활, 요거를 통해서 첫 시간에는 6대 영양소와 6가지 식품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를 살펴볼게요. 1번, 우리 몸에 필요한 6대 영양소. 그리고 그 6대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2번, 우리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6가지 식품군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6대 영양소는 이 6가지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 두 번째는 단백질, 세 번째는 지방, 네 번째는 무기질, 다섯 번째는 비타민, 여섯 번째는 물인데요. 정말 자주 들어보셨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자주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부터는 이 각각의 영양소가 신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영양소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대 영양소의 기능과 역할. 자,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몸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가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차에 비유한다면은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탄수화물이 그 휘발유의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가 탄수화물이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요 뇌를 많이,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한다거나 뇌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유독 허기가 지거나 좀 달달한 게 많이 땡긴다라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근육이랑 신경계의 에너지원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힘을 주는 거, 가동력을 주는 거는 모두 이 탄수화물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탄수화물을 그럼 우리는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될까를 살펴보면은 총 우리가 먹어야 하는 열량의 50%를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500칼로리를 먹을 수 있다면은 그 중에 750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섭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탄수화물 1g은 4kcal의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루에 섭취해줘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187.5g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공유의 단위가 아니고 하루 섭취하는 최종 탄수화물의 중량 단위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를 공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나눠서 섭취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은 탄수화물의 역할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럼 그 탄수화물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것이 괜찮은 탄수화물이고 조금 제한해야 되는 탄수화물은 무엇이 있는가, 이제 그거를 살펴볼게요. 착한 탄수화물은 일명 가공되지 않고 본래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도정이 덜 되거나 또 식품 첨가물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간 식품들인데 뭐 통밀이라든지 잡곡밥이라든지 현미밥, 뿌리 작물 같은 거, 그런 게 좋은 탄수화물에 들어가고요.
근데 나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설탕같이 당이 들어있어서 계속 중독성이 있는 것들, 계속 손이 가게 만드는 것들, 흰쌀, 밀가루, 면, 빵, 과자 이런 것들 딱 보시기만 해도 여기 있는 게 정말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탄수화물, 뭐 흰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당 함량이 높고 GI 수치라고 해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한해 주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탄수화물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단당류랑 이당류랑 다당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나쁜 탄수화물은 주로 이제 이당류랑 단당류에 속하는 것이 많고, 좀 좋은 탄수화물은 다당류에 속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리코겐 함량도 많고 식이섬유소가 많아서 소화에도 좋고 영양분으로도 바로바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많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장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의 신체 역할은 우리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했다면, 근데 단백질은 신체의 조직을 성장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면역력도 높여주고 뇌혈관 장애를 예방해주고 튼튼한 뼈를 만드는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이제 단백질의 역할이고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얼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체중 곱하기 0.91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50kg다 그랬을 때는 그 50에 0.91을 곱해줘서 45.5g. 이게 이제 내가 하루 동안 섭취해줘야 하는 단백질의 양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크게 이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뒤에를 보시면 식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귀리나 퀴노아나 렌틸콩, 두부 이런 식품들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 달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이라 하는 것은 이제 양질의 단백질은 이쪽에 해당되어 있는 거고, 식물성이 나쁘다, 동물성이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같이 골고루 드셔야 되는 건데 너무 동물성에 치우치거나 너무 식물성에 치우치지 마시고 콩이라든지 두부, 치즈, 계란, 우유, 어패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자주 섭취해줘서 단백질은 또 근육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기초대사량도 높아주고 또 근육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먹어주면 좋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시고 우리 몸의 하루 권장 섭취량 정도는 45.5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지방이에요. 지방은 우리 흔히 지방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도 인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체온을 조절해주고 비타민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호르몬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 또한 꼭 필요한 거예요. 세포막도 형성해주고 성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해주고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지방도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방을 너무 무분별하게 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하루 지방 섭취량은 우리가 하루 총 섭취해야 하는 열량의 15에서 30%를 권장드리고요.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20% 내외에서 드셔주시면 좋으시고, 지방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지방에는 크게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포화지방은 가공된 햄이나 육류 같은 게 포화지방 함량이 많고요. 치즈에도 포화지방 함량이 많고 또 삼겹살 이런 거에도 포화지방 함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드실 때에는 조금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기를 조금 제거해 드신다든지, 이런 또 소세지 같은 류는 이제 물에 한번 데쳐서 첨가물이랑 나트륨 같은 거를 제한해 주신다든지, 치즈는 이제 여러 가지 치즈를 혼합해서 같이 이제 적정 양을 맞춰서 먹는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불포화 지방산에는 흔히 아시는 아보카도라든지 오메가3, 호두, 견과류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먹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드셔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방이 나쁘진 않은데 사람들이 왜 지방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지방 1g당 9kcal를 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참 많이 내요. 먹는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히 이제 탄수화물과 같이 살이 되기 쉬운 요소가 되고 또 칼로리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먹었는데 내가 방출해낼 수 있는 에너지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양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제 그래 버리면은 이게 이제 잉여 지방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좋긴 하지만 일정 부분 제한해 두셔야 된다. 이제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으시고요. 다음 비타민이 있습니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이제 수용성 비타민이라는 거는 비타민 B군, B1, B2, B3, B5, B6, 비오틴, 엽산, 코발란, 비타민 C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고 체내 조직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막 많이 돈 비싼 비타민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게 어차피 필요량 이상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소변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비싼 소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 주시고 이제 뭐 처방을 받을 때 비타민 C를 좀 부족하니까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처방 받으신 분들은 비타민 C를 주시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식단을 계획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드시면 소변으로 배출되니까 이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와 비타민 D,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은 아까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잘 녹았잖아요.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지방에 잘 녹는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용성 비타민은 그냥 과다 섭취했을 때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는가 하면은 얘는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줘야 되는 비타민이다.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보다 열에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축적돼서 남을 확률이 있다. 이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비타민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타민 A는 레티놀이라고도 하고요. 뭐 당근이라던가 그리고 대국가에 속하는 물고기 기름에서 얻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고요. 비타민 D는 태양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햇빛 쐰다라고 하죠. 햇빛이 꼭 필요한 이유가 이제 우리에게 비타민 D의 요소 그런 에너지를 충족시키게 해주고 만약에 이 햇빛을 조금 적게 받으신 분이나 이것을 식품으로 섭취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고등어라든지 연어, 청어, 계란 노른자, 버섯, 우유, 오렌지 이제 이런 걸 같이 드셔주시면은 좋다. 비타민 D의 흡수량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타민 E는 토코페롤,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메가유, 그리고 아몬드, 올리브 오일이나 녹즙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비타민 K의 역할은 이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순무, 낫또나 된장 이제 이런 것에 많이 들어있고요.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무기질인데요. 무기질은 체온을 조절해주고 비타민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나눌 수 있는데 다량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상인 것을 다량 무기질이라고 하고요. 미량 무기질 같은 경우는 1일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거를 미량 무기질이라고 해요. 요 무기질의 종류를 살펴보면은 다량에는 이제 칼슘이랑 인이랑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염소, 황 이런 성분이 있고요.
미량 무기질에는 철분과 아연과 요오드, 구리, 불소,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의 종류가 참 많은데요. 각각 어떤 식품에 이런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거는 우유랑 치즈, 계란 노른자, 멸치나 푸른잎 채소 같은 게 있고요. 이는 우유나 유제품, 육류나 전곡류, 계란 노른자, 견과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고요. 마그네슘은 커피랑 코코아, 참깨, 호두, 땅콩 이런 데 들어있고, 나트륨은 소금이나 간장이나 젓갈, 된장 같은 데 많이 들어있고요. 칼륨은 감자 전분, 콩가루, 채소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염소는 이제 가공식품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황은 육류나 계란이나 치즈, 우유, 콩류 같은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철분을 살펴보면 철분은 쇠고기나 계란 노른자, 간이나 푸른잎 채소에 들어있고, 아연은 해산물이나 치즈나 계란, 요오드는 해산물,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굴이라든지 땅콩 배아 같은 거, 그리고 불소는 차류, 마시는 차류에 많이 들어있고, 셀레늄은 새우나 땅콩, 버터 같은 데 들어있고요. 크롬은 치즈나 계란이나 간, 몰리브덴은 콩이랑 간이랑 통밀 같은 데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무기질은 미네랄과도 같은 뜻이 돼요. 체온을 조절해주고 비타민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다량과 미량 무기질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식품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해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이제 물인데요. 물은 체온 유지와 노폐물 그리고 독소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200ml씩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마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참 좋으세요. 그래서 물은 수시로 우리가 근무하실 때도 운동 나가실 때도 이렇게 텀블러 같은 거 준비하셔서 수시로 드셔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6대 영양소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줘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6대 식품군이라 해서 이 장을 통해서 배울 건데요.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저희가 평소에 먹어야 되는 6대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자전거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처음에 물류가 있고요. 그 다음 곡류, 고기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 유지품류 이렇게 있고, 유지 및 당류 마지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각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곡류군, 우리가 처음 배웠던 탄수화물은 이 곡류군을 통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쌀, 밥 같은 거, 감자, 국수, 밤, 인절미, 식빵, 도토리묵, 고구마, 비스킷 이런 게 곡류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어육류군에는 갈비나 삼겹살, 그리고 소세지, 치즈, 고등어, 검정콩, 두부, 멸치, 살코기, 생선, 오징어, 새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초반에 말했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곡류군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 어육류군은 이쪽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하루에 3회에서 4회 정도 충분히 드셔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비타민과 무기질을 흡수할 수 있는 채소군과 과일군이에요. 채소군의 종류에는 당근이라든지 도라지, 무, 브로콜리, 애호박, 흔히 먹는 김치, 시금치, 오이 이제 이런 종류가 있고요. 과일군에는 사과라든지 딸기, 오렌지, 포도, 귤, 토마토. 이게 토마토가 뭐 과일이다, 채소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할 때는 그냥 과일군으로 인지를 하고 저희가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유군은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 두유 같은 게 있고, 유지 및 당류는 참기름, 땅콩, 아몬드, 호두, 잣 이런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소군과 과일군을 많이 드셔주시고요. 또 지방 섭취는 이제 유지와 당류, 우유군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은 이런 걸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쪽 식품들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채소류는 하루에 6에서 7회 정도 수시로 드셔주시고 과일류는 당분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드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유 및 당류, 유제품류 이런 것도 이제 하루에 한 번, 한두 번 정도만 드셔주시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간은 이쪽까지 준비를 하고요. 우리가 6대 영양소와 그 6대 영양소가 어느 식품군에 들어있는지를 같이 공부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식품군을 이용해서 우리 하루 식단을 짜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다음 시간도 오늘과 동일하게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그 식품 모형을 통해서 이제 그 중량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음 주에도 오늘 배우신 거 잘 기억을 하시고 외워야 할 것들, 우리에게 있는 6대 영양소가 뭐고 또 그 6대 영양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